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황 영상 공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표 결과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요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 지수가 장중 29,000 사상 처음으로 29,000선을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며 자축하기도 했지만 주요 경제 지표에 부진 영향도 있었을 테고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레벨 부담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지요. 시장에서는 약 16만 명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신규 고용이 1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한 데 따른 실망감이 있었을 테고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는 등 특히 제조업 분야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 충돌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었지요. 이날 이란의 철강 산업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주요 당국자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 하락 압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 지수는 0.4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유 시장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해소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60분봉 차트이거든요. 1월 8일 날 오전 10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6.4% 급락하면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데다가 미국 또한 군사 대응보다는 새로운 경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무력 충돌 심화 우려가 해소된 것이 지속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렇다 할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발생되지 않은 데다가 지난주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증가한 점이 오히려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 부진은 향후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감을 자극할 만한 요인인데요.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다만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이전 주보다 11개 줄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미국의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준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최근 미국에서 획기적인 시추 기술이 도입되면서 채굴 장비수 감소가 원유 가격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결국에는 한 달 전에 그 가격대로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항생 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TF존 60분봉 차트상에서 여전히 우상향 매수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3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TW 매도 신호가 임박했거나 이미 나왔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CP 기준으로 네, 매수 진입을 했었는데요. 충분한 눌림 구간을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원칙대로 진입을 했었더라면 최소한 한 번의 손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절 대비 수익을 최소 두 배수로 손익비가 1대2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손절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진입을 했을 때에는 100틱 이상의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누적 수익 청산이 가능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단타 기준으로 100틱 청산을 했었지요. 두 계약 기준으로 200틱 수익 청산이 된 건데요. 오늘 시황 영상 공유 드리면서 이 흐름이 60분봉 차트상에서 매도존을 쭉 밀고 올라가게 될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기로 했었지요. 결국에는 매도존을 이만큼 올려준 거지요. 진입가 대비 약 한 300틱가량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는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이슈에는 뭐가 있을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동 불안감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다가오게 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로 한 15일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양국의 협상이 첫 결실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어주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에 상당폭 반영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 이슈가 되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동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지식 재산권 등의 문제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용이 되어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단계 합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하면서 이제 2단계 협상의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면 좀 금융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바로 시작하겠지만 타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되면 미 대선, 그러니까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라고 발언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합의 세부 내용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을 필두로 한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분기 때에도 전쟁 영향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았었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증시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의 주가 이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지난 10년간 평균이 14.9배였는데 이번에 18.6배 수준에 달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양호할지 지지부진할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표 발표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했지만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가 특히 제조업 분야 고용의 부진한 영향으로 좀 우려감이 부각되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의 소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정되어 있고 CPI라던가 산업 생산 등의 지표도 핵심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양호했었던 만큼 소매 판매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에 비례하는 그런 좋은 발표가 이어지게 될지 좀 궁금해지지요. 지난 한 주간의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만한 추가 동력이 나와줄지 굉장히 궁금하시지요? 글로벌 분위기에 어떻든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않고 진입 신호대로 원칙 매매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누적 수익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도 그리고 너무 큰 공포심도 이 두 가지 멘탈만 잘 부여잡고 계시면 트레이딩에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시황 영상 공유 드렸는데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원칙 매매로 수익 청산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